거울 속의 나, 최할머니의 깨달음. 1장, 최할머니의 하소연. 아이고, 내 팔자야. 최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 말이야. 돈 달라 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어머니, 우리 애들 학원비가요. 그럴 땐 꼴 발라놓은 목소리로 전화하더니 명절에 와서는 인사도 건성건성이라니까. 옆에 앉은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땐 안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야. 지난달에도 손주 영어 학원비 50만 원 보태줬어. 그 전달엔 생활비 100만 원. 그런데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전화도 돈 얘기 나올 때만 하고. 김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은 잘 키우고 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말이야. 그것도 우리 돈으로 키우는 건데. 최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2장. 돈 보낼 때와 평소의 온도차. 사실 최할머니는 매달 둘째 아들 집에 적지 않은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안정적이니 그냥 두고, 둘째 아들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둘째한테 돈 보낸다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뭐. 손주들 학원비도 빠듯하다잖아.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래도 당신, 둘째 며느리가 당신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잖소? 그게 그렇지. 돈 보낼 땐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애들이 학원 다녀요. 하더니 추석 때 와서는 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부엌일도 안 거들고 먼저 인사도 안 하고. 실제로 지난 추석이 그랬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최할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전 부치고 있어도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부침개 좀 같이 부칠래? 아, 저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그러면서도 소파에서는 멀쩡히 웃으며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큰며느리는 부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 부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착해. 둘째는 배워야 한다니까. 최할머니는 속으로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비교했습니다. 3장. 명절의 풍경.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애들아, 많이 먹어라. 최할머니는 큰아들네 식구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형준이, 이거 한우야. 할머니가 너희들 온다고 특별히 준비했어. 많이 먹어. 큰손주 형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네 손주인 민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우 먹어도 돼요? 너희는 이거 먹어. 삼겹살도 맛있잖아. 최할머니는 냉동 삼겹살을 민서 앞에 놓았습니다. 민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지만 최할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큰손주 형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 경시 대회에서 은상 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네. 역시 똑똑해. 할머니가 용돈 줄게. 최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형준이에게 1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때 둘째 손주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번에 수학시험 90점 맞았어요. 90점? 그것밖에 못 맞았어? 100점 맞아야지. 형준이는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는데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서가 울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가기 싫어. 할머니가 나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둘째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맨날 돈만 받아가냐고 뭐라 하시면서. 정작 우리 애들한테는 저렇게 대하시잖아. 사장. 카톡방의 진실. 며칠 후 최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 민서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가 휴대폰을 두고 갔습니다. 최할머니가 휴대폰을 보던 중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진짜 가기 싫어요. 유유. 최할머니는 무심코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며느리와 민서의 대화였습니다. 민서 엄마, 이번에도 가야 돼? 며느리 그래야지. 할머니가 학원비 보내주시잖아. 민서 근데 할머니가 나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맨날 형준이 오빠만 칭찬하고. 며느리 알아. 엄마도 힘들어. 근데 어쩌겠니? 참아야지. 민서 지난번에 시험 90점 맞았다고 했더니 그것밖에 못 맞았냐고 하셨어. 나 완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며느리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야. 우리가 이해해야지. 어른이시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최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민서한테 그렇게 말했나? 5장. 할아버지의 지적.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둘째 며느리한테 섭섭하다고 했지? 그럼 돈은 그렇게 받아가면서 나한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말이요. 당신도 둘째네한테 차별하는 거 아니오? 뭐? 내가 언제? 최할머니는 발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큰아들네는 한우 사주고 둘째네는 냉동 삼겹살 준 거. 나도 봤어. 그건 큰애가 대기업 다니느라 힘드니까. 둘째는 사업하느라 더 힘들잖소. 그리고 손주들. 형준이는 칭찬하면서 민서는 그것밖에 못 맞았냐 그랬잖소. 그건. 최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일 안 거둔다고 했지? 그런데 당신이 둘째 며느리한테 한 말 기억하오? 큰 며느리는 저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못해? 그랬잖소. 그랬나? 그리고 며느리가 싸온 음식에 대고 이게 뭐야? 맛도 없네 했던 것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6장. 돌이켜보는 시간. 그날 밤 최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지난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둘째 며느리가 잡채를 해왔을 때 이게 뭐야? 당면이 너무 불었네. 큰 며느리는 잡채를 얼마나 잘하는데. 손주들 선물. 형준이 생일엔 30만 원짜리 옷을 사주고 민서 생일엔 5만 원짜리 책 한 권. 고기 나눠주기. 큰아들네 이거 한우 1등급이야. 비싼 거니까 잘 먹어. 둘째 아들네 이거 냉동실에 있던 건데 가져가. 어차피 우리는 못 먹어. 손주들 자랑. 형준이 우리 손주 정말 똑똑해. 서울대 갈 거야. 민서 공부 열심히 해라. 형준이 오빠 좀 본받고. 하나하나 떠올리니 자신이 얼마나 차별했는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큰아들이 더 성공했고 큰며느리가 먼저 잘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아들네만 챙겼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런 행동들을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한테 소홀히 대한 일들은 명절 때 인사 안 한 것, 부엌일 안 도운 것, 전화 안 한 것, 이런 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속상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7장. 친구들의 반응. 다음 날 최할머니는 경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박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최할머니,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좀. 무슨 일 있어? 최할머니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둘째 며느리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알고 보니 내가 먼저 못되게 군 것 같아. 박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어? 최할머니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한참을 듣고 난 박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할머니, 사실 나도 비슷해. 큰아들네만 챙기고. 솔직히 며느리 흉만 봤지.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했어. 김할머니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며느리 세대일 땐 시어머니한테 당하기만 했으니까 우리가 시어머니 되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그게 아니었네. 8장. 용기 내어 사과하기. 며칠을 고민하던 최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둘째 며느리한테 사과해야겠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쉽지 않았을 텐데. 최할머니는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시간 있을 때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또 뭐라고 하시려나? 며느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쿠장, 커피숍에서의 대화. 다음 날, 둘은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네? 며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최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큰아들네만 챙기고 너희는 차별했어. 고기도 다른 거 주고 손주들한테도. 민서한테 그것밖에 못 맞았냐 그랬지? 며느리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너한테만 서운했어. 돈은 받아가면서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근데 내가 먼저 너한테 상처를 줬더라고. 아니, 주고도 몰랐어. 아니, 모르려고 했던 것 같아. 최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서 생일 선물이야. 늦었지만, 형준이 생일 때처럼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10장. 변화의 시작. 그날 이후 최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공평하게 대하기. 다음 주말 최할머니는 두 아들네를 모두 불렀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고기 샀다. 이번엔 두 집에 똑같이 한우 1등급을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건데? 너희도 우리 아들인데 당연하지. 그동안 미안했다. 두 번째 변화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명절에 손주들이 모였을 때 최할머니는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의 세뱃돈을 줬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 모두 사랑한다. 똑같이. 민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세 번째 변화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기. 최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어때? 힘든 일 없어? 잘 지내요, 어머니.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아, 그리고 이번에 민서가 수학 100점 맞았다며?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하셨어. 11장. 며느리의 변화. 신기하게도 최할머니가 변하니까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주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춥다던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니, 제가 반찬 만들었는데 갖다 드릴까요? 명절 때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엌일 도와드릴게요. 전 제가 부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최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니까 며느리도 변하네. 12장. 경로당에서의 고백. 몇 달 후, 최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있잖아들, 내가 며느리한테 서운하다고 했잖아. 응, 그랬지.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먼저 못되게 군 거였어. 최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며느리와 손주들을 차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과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보니 비슷한 것 같아. 큰 며느리는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작은 며느리는 맨날 뭐라고만 했네. 김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며느리한테 섭섭하다고만 생각했지, 며느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섭섭했을지는 생각 안 했어.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며느리 시절엔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했잖아. 그때 나는 시어머니 되면 절대 안 그러지 했는데 막상 시어머니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13장. 할아버지의 지혜. 그날 저녁 최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내가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다는 거.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몰랐어.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문득 생각해봤어. 우리가 자식들한테 서운하다고 하는데, 우리도 부모님한테 잘했나 싶어서.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뵀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최할머니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도 바쁘고 힘들 텐데, 명절 때라도 오는 게 고마운 거더라고. 그리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 나도 시어머니 모실 때 힘들었는데, 내가 시어머니 되니까 그걸 잊어버렸네. 14장. 손주의 편지. 어느 날, 민서가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께? 할머니, 저 민서예요. 할머니, 요즘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형준이 오빠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근데 요즘은 할머니가 저도 사랑해주시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 수학 100점 맞았을 때 칭찬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가 전화해서 우리 민서 정말 대단하다 하셨을 때 저 너무 행복해서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갈게요. 사랑하는 손녀 민서 올림. 최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민서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할아버지가 최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15장. 가족 모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최할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식당에 가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며느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우리 다 같이 편하게 먹자. 식당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할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똑같은 선물을 줬습니다. 너희들 항상 고맙다. 우리 아들들 잘 돌봐줘서. 손주들에게도 똑같은 세뱃돈을 줬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들 모두 사랑한다. 누가 더 이렇고 저렇고 없어. 다 똑같이 소중해.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작년 추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16장. 며느리의 감사. 식사 후 둘째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큰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언니. 응? 언니도 알아? 어머니가 얼마나 변하셨는지. 큰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나이 드셔서 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감사해.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족 정말 안 좋아졌을 거야. 그러니까 두 며느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7장. 1년 후의 경로당. 1년 후 경로당에서는 최할머니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할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최할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요? 박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고 말고 요즘은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와. 반찬도 해다 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어머, 부러워라. 근데 말이야, 최할머니도 처음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했어. 우리처럼. 그럼 어떡해? 먼저 변했어. 자기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최할머니 보고 배워서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했어. 그랬더니 며느리도 달라지더라고. 김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해.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먼저 잘못 인정하고 변하는 게 진짜 어른이야. 18장. 최할머니의 일기. 그날 밤 최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다녀갔다.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고 손주들도 데리고 왔다. 민서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1년 전만 해도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문제였다. 내가 준 상처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했다. 이제는 안다. 먼저 베풀어야 돌아온다는 것을. 먼저 사과해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려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내 남은 인생 가족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한다. 거울 속의 나를 보듯 내가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돌아온다.